우리나라 대학 기숙사의 효시로 여겨지는 동국대 불교학과 기숙사, 기원학사를 주제로 한 책이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로부터 시작돼 미당 서정주 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불교인들이 거쳐간 이 기숙사를 조명한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를 정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원학사 역사탐문기라고 동국대 불교학과 기숙사를 소재로 한 아주 값지고 흥미로운 책을 펴내셨는데 이 책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보면은 대학 역사의 어떤 효시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해온 건데 예. 기원학사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또 1946년입니다. 네, 40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이 간행이 된 이 책은 기원학사의 역사와 정신 전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의 학문 연마라든지 불교 활동 또는 재학생과 그 선배 동문 법우들의 어떤 역할들 또 기원학사의 기능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불교에서 이 기원학사가 갖는 존재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기록을 통해서 혹은 탐문을 통해서 하나 역사로서 정리해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명예 교수님께서 이 기원학사의 역사를 한번 내가 써봐야 되겠다라고 발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되돌이켜 보면은 지난 세월에 다들 힘든 젊음들이었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이 기원학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매우 은혜로운 은덕이었고 또 자비의 도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원학사에 대해서 늘 저는 감사하는 생각이 있었고 뭔가 기원학사에 보답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부채의식이 늘 있었어요. 은혜를 어떻게 해서 갚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 하면서 좀 이것저것 궁리를 해왔는데 내 손으로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법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원학사가 지금 시작된 지 거의 80년입니다. 아이고, 오래됐네. 그동안의 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 하나가 정리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역사가 없으니까 모르고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온 역사를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교수님도 기원학사 생도이셨으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그 내 이체를 개인 경험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998년에 안암동 이후 시대 안암동에 아마 있었죠 그때는. 예. 그 이유가 왜 침체기라고 보셨어요? 그 이후에 진짜 침체가 됐습니까? 이 안암동 시대 이후 그러니까 1998년 이후 안암동 시대를 침체기라고 기술한 것은 참 부득이하지만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무슨 격변기나 무슨 큰 변화 때문에 그렇게 침체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적으로나 우리 대학에서나 그런 이유보다는 단순한 어떤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학생 숫자도 또 불교학과 적고 이러면서 그렇죠.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야말로 유랑 생활을 하듯이 이 기숙사에 가서 얼마 지내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옮기라고 또 옮기고 무려 10번 정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통이나 활동이나 또는 자긍심이나 독자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경영 논리 이런 걸로 그렇게 처리해버린 결과가 오늘 침체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이죠. 기원학사 생도들의 이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당시 수행의 전통을 돌아보면 이것을 오늘날 지금 이제 동국대의 발전과 불자들의 수행 정진의 하나의 어떤 본보기라든지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기원학사 규율이나 수행 전통 같은 것들이 예. 오늘날 동국대학교 발전이나 예. 또는 그 불자들의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특별하고 유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에 이게 침체되어 온 기한도 길었고 또 그 이전 시대 때는 또 다른 전통도 있었지만 예. 그게 다 이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유용했더라도 그것이 변할 수도 있고 지금은 활용할 수도 없게 된 그런 상황 때문에 그건 어렵고 다만 당시 사생들에게 확실한 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그 호불 신념이라고 하는 불교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은 일종의 사명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 마찬가지로 동국대학교에 대한 우리 불교 종립학교에 대한 그 각별한 애교심들이 다 충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정신들이라든지 행동이 표출되던 그 정신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 음미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면 그런 과거가 전통이 전혀 무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은 오랫동안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람 있었던 일과 또 앞으로 꼭 또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불교적 이상을 현실로서 실천해 내는데 그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고 또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내가 조금 마음에 들게 만들고 싶다는 게 이제 나름대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 구체적인 과제로는 현재 시대의 새로운 교상판석 연구와 같은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 불교 전체에 대한 판단이죠. 예. 해석이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불교 교상판석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를 제가 한번 죽기 전까지는 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원학사 역사탐문계 저자이신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